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일꾼이다. 충청도 어느 고을 첩의 딸 소담은 언니를 대신해 바보천치 신랑에게 강제로 시집갔습니다. 침을 흘리고 오물통에 빠지는 바보였죠. 온 마을이 비웃는 웃음거리였어요. 하지만 첫날 밤 소담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보 신랑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품에서 왕명패를 꺼내며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혔어요. 18년간 바보 행세를 하며 증거를 모아온 복수자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마름 수령이 짜고 백성의 재산을 빼앗는 동안 그는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왕명패의 정체는 무엇이고 소담은 어떻게 이 위험한 비밀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천대받던 첩의 딸이 바보 신랑과 함께 탐관오리를 징벌하는 통쾌한 복수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충청도 청풍현 읍내 서참판댁이었습니다. 대문 앞은 구경꾼들로 가득 찼어요. 마당에는 붉은 비단이 펄럭였고 풍악 소리가 온 동네를 뒤덮었습니다. 혼례 날이었죠. 꽃가마가 도착했습니다. 가마문이 열리고 신부가 천천히 내렸어요. 붉은 치마가 땅에 닿았고 족두리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한 발자국도 제대로 떼지 못했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신부가 참 얌전하구먼. 얼굴은 보이지도 않네. 수군거림 속에서 신부는 떨리는 다리로 대청을 향해 걸었어요. 붉은 치마 끝이 흙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때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신랑이 나왔어요. 석준이었습니다. 28살 서참판댁의 양자였죠. 그는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입가에는 침이 흘러내렸고 웃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아하, 신부 왔다. 석준이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역시 천치로구나. 저런 걸 서방으로 맞다니 신부가 불쌍하구먼. 신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집례가 절차를 알렸고 신랑과 신부가 마주 섰습니다. 석주는 계속 웃으며 두리번거렸어요. 절을 올려야 할 때 그는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아이고, 하인 하나가 황급히 부축했어요. 하객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저게 어찌 혼례냐? 잔칫집이 아니라 놀이판이로구나. 신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합글레였어요. 석준도 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술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헤헤, 미끄러워. 석준이 킥킥거렸습니다. 신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혼례가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계속 떠들었습니다. 신랑에 대한 조롱은 끝이 없었어요. 천치가 장가를 가다니 신부 집에서 무슨 생각으로 보냈을까? 신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안채문이 벌컥 열렸어요. 시어머니 권 씨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신부, 이리 와라. 권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신부가 일어나 권 씨 앞에 섰습니다. 권 씨는 신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족두리를 벗거라. 신부가 떨리는 손으로 족두리를 벗었습니다. 검은 머리가 드러났고 하얀 얼굴이 햇살에 비쳤어요. 권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름이 뭐냐? 소담입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권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녀라 들었다. 소담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감히 정실 자리에 앉았구나. 권 씨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찰싹 소담의 뺨을 때렸습니다. 소담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어요. 앞으로 똑바로 일해라. 며느리가 아니라 일손이다. 소담의 입술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권 씨가 소담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늘부터 여기가 내 자리다. 부엌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아궁이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구석에는 물동이가 쌓여 있었어요. 저녁상을 차려라. 늦으면 곤장이다. 권 씨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소담은 홀로 남았어요.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손등에 땀이 맺혔어요. 뺨은 아직도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눈을 찔렀지만 참았어요. 나무를 쪼개고 솥에 물을 부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여전히 석준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헤헤, 재밌다. 소담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소담은 상을 차려 안채로 날랐어요. 무거운 소반을 들고 걸어가는데 마당 구석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늙은 하인 춘보였어요. 60대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소담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안쓰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소담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춘보는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담도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안채에 상을 들였습니다. 권 씨와 석준이 앉아 있었어요. 석준은 여전히 멍하니 웃고 있었습니다. 밥 주세요. 석준이 손뼉을 쳤어요. 권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리 가 있거라. 소담은 물러나 벽 쪽에 섰습니다. 권 씨가 먼저 수저를 들었고 석준이 따라 먹기 시작했어요. 밥알이 석준의 입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물이 옷에 튀었어요. 권 씨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상을 치워라. 소담이 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그릇을 씻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 시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담은 골방으로 돌아갔어요. 신방이라기엔 너무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 낡은 이불 하나가 전부였어요. 소담은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오늘 아침을 떠올렸어요. 솔레골 한진사댁, 그곳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언니 미령의 비명, 계모 박씨의 차가운 손길, 아버지의 외면, 그리고 하녀 보미가 억지로 옷을 벗기던 순간까지. 소담은 눈을 감았습니다. 생년월일씨를 외워라. 언니의 사주를 내 사주라 하거라. 박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시댁에서는 내 얼굴을 모른다. 사주만 맞으면 된다. 틀리면 넌 죽는다. 소담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석준이 들어왔어요. 그는 여전히 멍하니 웃으며 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헤헤, 신방이다. 소담은 벽 쪽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석준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신분 예뻐. 석준이 킥킥거렸습니다. 소담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석준은 그대로 누워버렸습니다.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소담은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소담은 떨리는 손으로 뺨을 만졌습니다. 아직도 아팠어요. 살아남아야 한다. 소담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같은 날 새벽 청풍현 외곽 솔레골이었습니다. 한진사댁 안채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싫어요. 절대 못 가요. 맏딸 미령이었습니다. 26살 한때는 고을에서 제일 고운 처자라 소문났던 여인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방바닥에는 홀레복이 찢겨 나뒹굴었습니다. 화병이 깨지고 빛이 부러졌어요. 미령은 머리를 풀어헤친 채 문을 붙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천치한테 시집 가느니 죽겠어요. 계모박 씨가 미령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40대 중반 날카로운 인상의 여인이었습니다. 정신 차려. 서참판댁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느냐.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신랑이 바보인데. 미령이 박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인연이 감히. 찰싹? 박 씨가 미령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미령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사랑채에서 한진사가 달려왔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허리는 굽었고 수염은 희끗희끗했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아버지. 미령이 한진사에게 매달렸어요. 저를 그런 곳에 보내지 마세요. 제발요. 한진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미령아, 아버지도 싫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진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박 씨가 한진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영감 결정하십시오. 이대로 혼례를 깨면 우리 집안은 끝입니다. 한진사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하지만 미령이가 이렇게까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진사가 그녀를 봤어요. 무슨 방법이요? 박 씨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밖을 향해 소리쳤어요. 소담아, 당장 들어와. 잠시 후 한 여인이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소담이었어요. 21살 미령보다 5살 어렸습니다. 무명옷을 입고 머리는 따아 늘어뜨렸어요. 얼굴에는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소담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박 씨가 소담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2년을 보내면 됩니다. 미령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설마. 서참판댁에서는 신부의 얼굴을 모릅니다. 혼담은 사주단자로만 오갔어요. 박 씨가 소담을 미령 옆에 세웠습니다. 사주만 바꾸면 됩니다. 한진사가 주춤거렸어요. 하지만 그건 사기 아니오? 들킬 리 없습니다. 인연에게 미령이 생년월일씨를 외우게 하면 됩니다. 박 씨는 소담의 어깨를 움켜쥐었어요. 넌 할 수 있지? 소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묻는 말에 대답 안 해? 네, 할 수 있습니다. 소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령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요. 소담이를 보내요. 미령의 얼굴에 안도가 번졌습니다. 한진사는 눈을 감았어요. 영감, 박 씨가 다그쳤습니다. 한진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 아시오. 소담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박 씨가 하녀를 불렀어요. 봄이, 당장 들어와. 문이 열리고 하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봄이었어요. 30살쯤 된 여인으로 이 집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네, 마님. 소담이 옷을 벗겨라. 홀레복을 입혀. 봄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소담 아씨, 빨리 안 해?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봄이는 떨리는 손으로 소담의 옷고름을 풀었어요. 소담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어요. 봄이가 소담의 무명옷을 벗겼습니다. 앙상한 어깨가 드러났어요. 갈비뼈가 훤히 보였습니다. 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씨, 제가 죄송합니다. 봄이가 작게 속삭였어요. 소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박 씨가 붉은 홀레복을 집어 던졌어요. 이걸 입혀라. 보미가 소담에게 홀레복을 입혔습니다. 화려한 옷이었지만 소담에게는 무겁기만 했어요. 미령은 방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죄책감이 전혀 없었어요. 박 씨가 소담 앞에 섰습니다. 잘 들어라. 미령이 생년월일시다. 박 씨가 천천히 말했어요. 가보년 3월 보름 진시. 소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말해봐. 가보년 3월 보름 진시입니다. 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박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넌 죽는다. 우리 집안도 망한다. 알겠느냐? 소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네, 어머님. 박 씨가 소담의 뺨을 때렸어요. 찰싹? 소담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제대로 대답해. 네, 명심하겠습니다. 소담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박 씨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미가 소담에게 족두리를 씌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씨. 보미가 다시 속삭이려 했지만 박 씨가 가로막았어요. 쓸데없는 말하지 마. 보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밖에서 풍악 소리가 들렸어요. 꽃가마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소담의 손목을 잡아 끌었어요. 나가라. 소담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꽃가마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가마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부님 타십시오. 소담은 떨리는 다리로 가마에 올랐어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마문이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담은 눈을 감았어요. 박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보년 3월 보름 진시. 가보년 3월 보름 진시. 소담은 계속 되뇌었어요.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미령은 찢어진 홀레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박 씨가 미령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다. 이제 걱정 끝이다. 한진사는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 술이 쏟아졌습니다. 부엌에서 보미는 소담이 벗은 무명옷을 안고 있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씨,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미 가마는 멀어진 뒤였어요. 소담은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계속 외웠어요. 가보년 3월 보름 진시. 살아남아야 한다. 가마는 솔레골을 벗어나 읍내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신부가 바뀐 날의 진실은 아무도 모른 채 묻혔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소담은 눈을 떴어요. 몸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솔레골에서도 늘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소담은 골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은 어두웠어요. 소담은 부싯돌을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아궁이에 나무를 넣고 바람을 불어 불씨를 살렸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눈이 따갑고 목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솥에 물을 붓고 쌀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시렸어요. 어젯밤 권 씨에게 맞은 뺨도 아직 욱신거렸습니다. 밥을 짓는 동안 소담은 우물로 향했어요.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달빛만 남아 있었어요. 소담은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걸어갔습니다. 두레박을 내렸어요. 물이 차올랐습니다. 소담은 힘을 주어 두레박을 끌어올렸어요. 무거웠습니다. 팔이 떨렸지만 놓지 않았어요.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일어서려는데 허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아씨, 제가 들겠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담이 돌아봤습니다. 늙은 하인 춘보였어요.
그는 물동이를 받으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너무 무거우십니다. 춘보가 물동이를 받아들었어요. 소담은 고개를 저었지만 춘보는 이미 물동이를 들어 올린 뒤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춘보,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권 씨였습니다. 권 씨가 안채문을 벌컥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감히 며느리 일을 대신하느냐? 춘보는 황급히 물동이를 내려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늙은이가 주제도 모르고 권 씨가 마당으로 성큼 걸어왔어요. 소담은 춘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님. 권 씨의 눈빛이 소담에게 쏠렸어요. 부탁? 내가? 네. 죄송합니다. 소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 씨는 소담의 뺨을 노려봤어요. 며느리 주제에 하인을 부린다? 아닙니다. 제가 찰싹? 권 씨의 손이 소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소담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어요. 입 닥쳐. 앞으로 내 일은 내가 다 해. 누구 손도 빌리지 마. 네, 어머님. 권 씨는 춘보를 노려봤습니다. 넌 사랑채나 치워. 네, 마님. 춘보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소담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권 씨가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소담은 혼자 남았어요. 소담은 물동이를 이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밥이 다 되었습니다. 소담은 상을 차렸어요. 반찬을 올리고 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채로 날랐어요. 권 씨와 석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구나. 권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소담이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석준은 멍하니 상을 바라봤어요. 밥. 석준이 손뼉을 쳤습니다. 권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먹어라. 석준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쥐지 못했어요. 밥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헤헤, 미끄러워. 석준이 킥킥거렸습니다. 권 씨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소담은 벽에 붙어 서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소담이 상을 들고 나가려는데 권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빨래를 해라. 마당 우물가에 쌓아뒀다. 네, 어머님. 소담은 마당으로 나왔어요. 우물가에는 빨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소담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빨래를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비누로 때를 문지르고 방망이로 두드렸어요. 손등이 빨개졌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소담은 계속 빨래를 했어요. 손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조금씩 배어나왔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왔어요. 소담은 빨래를 다 끝내고 마당에 널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석준이었습니다. 그는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아이처럼 팔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나비다, 나비. 하인들이 웃으며 지켜봤어요. 도련님께서 또 저러시네. 정말 천치로구먼. 석준은 나비를 쫓다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오물통에 빠졌어요. 퍽! 으악! 석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인들은 배를 잡고 웃었어요. 아이고, 저게 뭐하는 짓이냐? 오물통에 빠지다니. 석준은 오물 범벅이 된 채 일어났습니다. 온몸에서 악취가 났어요. 더러워, 더러워. 석준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은 여전히 웃기만 했어요.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소담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수건을 들고 석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소담이 조용히 불렀어요. 석준이 소담을 봤습니다. 더러워. 닦아드릴게요. 소담은 수건으로 석준의 얼굴을 닦아줬어요.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참았습니다. 하인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소담은 말없이 석준의 옷을 닦아줬습니다. 석준은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석준의 눈빛이 변했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멍한 눈빛이 또렷해졌어요. 소담을 똑바로 봤습니다. 소담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석준은 다시 멍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헤헤, 고마워. 석준이 킥킥거리며 사랑채로 뛰어갔어요. 소담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수건을 내려다봤어요. 방금, 그건, 소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일 거라 생각했어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소담은 저녁상을 준비했어요. 다시 부엌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습니다. 손이 계속 아팠어요. 갈라진 상처에서 피가 났지만 약은 없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려 안채로 날랐어요. 권 씨는 상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반찬이냐? 형편없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님. 내일은 제대로 해라. 네. 저녁이 끝나고 소담은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릇을 씻고 부엌을 정리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소담이 골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부엌 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어요. 작은 천보자기였습니다. 소담은 보자기를 열었어요. 안에는 약초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소담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멀리서 하녀 보미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소담은 약초를 손에 쥐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골방으로 돌아가 약초를 손에 발랐어요. 상처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담은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창 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권 씨의 매, 춘보의 안쓰러운 눈빛, 석준의 그 짧은 순간, 보미의 약초. 소담은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소담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담의 하루는 여전히 같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피고 물을 깃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권 씨의 호통과 매질도 계속되었어요. 손의 상처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보미가 몰래 놓아주는 약초 덕분이었어요. 그날 밤 소담은 골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손을 내려다봤어요. 갈라진 자국은 남았지만 피는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소담은 고개를 들었어요. 석준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멍하니 웃으며 들어왔어요. 헤헤, 신부. 소담은 벽 쪽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석준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 열어 밖을 확인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소담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에 석준이라면 그냥 들어와 바로 누웠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석준이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소담을 돌아봤습니다. 소담의 숨이 멎었어요. 석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멍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날카롭고 또렷한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 소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셨습니까? 석준의 목소리도 달랐어요. 낮게 가라앉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소담은 뒤로 물러섰어요. 서방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석준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자기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보자기 속에서 차가운 빛이 새어나왔어요. 철제패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철과 옥을 섞어 만든 듯 했습니다. 표면에는 용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 글자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어요. 왕명수행. 소담은 숨을 삼켰습니다. 석주는 패 옆에 접힌 종이도 꺼냈어요. 교지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소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왕께서 하사하신 왕명패입니다. 석준이 패를 소담에게 보여줬어요. 용문양이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교지에는 명이 적혀 있습니다. 탐관오리를 잡으라는. 석준은 교지를 펼쳤어요. 소담은 글자를 읽을 수 없었지만 붉은 도장이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도대체? 석준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석준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멸문당한 가문의 마지막 핏줄입니다. 소담의 눈이 커졌습니다. 18년 전 제 아버지는 억울한 영모죄로 몰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일가가 몰살당했어요. 석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어머니, 형님, 누이 동생 모두 죽었습니다. 저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소담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아버지의 옛 부하가 저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이곳 서참판댁에 양자로 들여보냈죠. 석주는 허공을 바라봤어요. 처음엔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계모권 씨가 눈치챘어요. 제가 누군지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 했습니다. 석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음식에 독을 타고 밤마다 자객을 보냈습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어요. 바보 행세를. 그렇습니다. 석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침을 흘리고 말을 더듬고 모든 것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자 권 씨는 안심했어요. 천치라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소담은 석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촛불 아래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석준이 소담을 똑바로 봤어요. 밤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마름 장칠복이 숨긴 이중장부, 수령과 주고받은 서찰, 모든 걸 찾아냈어요. 왜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석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신을 봤기 때문입니다. 저를요? 혼례 날 당신이 꽃가마에서 내릴 때 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모욕을 견디는 걸. 석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지켜봤습니다. 어머니께 맞고 일을 하고 그래도 울지 않는 걸. 소담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당신은 저와 같습니다. 같다니요. 당신도 이곳에 떠넘겨진 사람입니다. 당신도 살아남기 위해 참아야 했어요. 석준이 왕명패를 소담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것을 지켜주십시오. 소담은 패를 내려다봤어요. 차가운 철과 옥이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때가 오기 전까지는 나를 바보라 부르십시오. 그리고 석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동지가 되어주십시오. 소담은 패를 집어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목숨의 무게, 복수의 무게, 정의의 무게였어요. 서방님, 소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석준이 소담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사흘 동안 견뎠습니다. 앞으로도 견딜 수 있어요. 소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합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석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약한 사람은 여기까지 오지 못합니다. 소담은 패를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주는 교지도 소담에게 건넸어요. 이것도 함께 숨겨주십시오. 패와 교지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소담은 패와 교지를 받았어요. 그녀는 바느질 도구를 꺼냈습니다. 속치마 안쪽에 작은 주머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바늘이 천을 뚫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맸어요. 석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 주머니가 완성되었어요. 소담은 패와 교지를 주머니에 넣고 속치마 깊숙이 꿰맸습니다. 이제 이것은 소담의 몸 일부가 되었어요. 완성되었습니다. 소담이 말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가 올 때까지 저는 여전히 바보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방님. 석준이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는 소담을 돌아봤어요. 울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꺾이지는 마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석준은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소담은 홀로 남았습니다. 소담은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폐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담은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촛불이 깜빡였어요. 소담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혼례였듯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비밀이 되었어요. 하지만 소담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창 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소담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소담은 여전히 새벽마다 일어나 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임무도 있었습니다. 석준의 눈과 귀가 되는 것이었죠. 그날 오후 소담은 안채복도를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권 씨와 마름 장칠복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소담은 담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요즘 저놈의 눈빛이 이상합니다. 장칠복의 목소리였어요. 40대 중반 건장한 체구의 남자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권 씨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며칠 전 제가 곳간을 지나가는데 저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천치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소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냐?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그제도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소담은 담장에 등을 기댄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권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마님? 진맥을 시켜봐야겠다. 저놈이 정말 천치인지 확인해야 해. 소담은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의원이 온다면 석준의 정체가 들통날 수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칠복이 물러갔습니다. 소담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모퉁이를 도는 순간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장칠복이었어요. 장칠복이 소담을 붙잡았습니다. 소담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넌 며느리로구나. 장칠복의 손이 소담의 팔을 꽉 쥐었어요. 급히 어디 가느냐? 물을 기르러 갑니다. 소담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칠복은 소담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님께서 널 잘 다루시는구나. 그의 손이 소담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소담은 몸을 움츠렸어요. 예쁜 얼굴인데 말이지. 장칠복이 비웃었습니다. 소담은 주먹을 쥐었어요. 놔주십시오. 왜? 싫은데? 장칠복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소담은 뒤로 물러섰지만 담장에 막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름 나으리 하녀 보미가 나타났어요.
마님께서 찾으십니다. 장칠복이 혀를 찼습니다. 그는 소담을 놓아줬어요. 다음에 보자. 장칠복이 떠났습니다. 소담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보미가 소담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소담이 가까스로 말했어요. 보미는 주변을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저 사람은 위험합니다. 알아요. 그리고 의원이 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소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언제요? 내일 오전이라 합니다. 보미가 소담의 손을 꽉 쥐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미는 더 묻지 않았어요. 조심하세요, 아씨. 보미가 떠났습니다. 소담은 혼자 남았어요.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왕명패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서방님께 알려야 한다. 해가 지고 밤이 왔습니다. 소담은 골방에서 석준을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고 석준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멍한 표정이었지만 문을 닫자 눈빛이 바뀌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석준이 소담의 굳은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내일 의원이 옵니다. 서방님께 진맥을 하러. 석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권 씨가? 네. 장칠복이 서방님의 눈빛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석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좋다니요? 더 확실하게 바보로 보이면 됩니다. 석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의심을 완전히 없애야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의원이 도착했습니다. 60이 넘은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그는 권 씨의 안내를 받아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소담은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석준이 의원 앞에 앉았어요. 혀를 내밀어 보시오. 의원이 말했습니다. 석준은 멍하니 웃으며 혀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너무 길게 내밀어서 침이 턱까지 흘러내렸습니다. 흐흐. 석준이 킥킥거렸어요. 의원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손목을 이리 주시오. 의원이 맥을 짚으려 했어요. 석준은 갑자기 손을 빼며 웃었습니다. 간질러. 아니, 가만히 계시오. 의원이 다시 손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석준은 계속 움찔거렸어요. 마침내 의원이 한숨을 쉬며 권 씨를 돌아봤습니다. 전형적인 천치의 증상입니다. 맥도 흐트러져 있고 정신이 온전치 못합니다. 권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때였습니다. 석준이 갑자기 일어나 의원의 약상자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야? 신기해. 아니, 그건... 의원이 황급히 말렸지만 늦었습니다. 석준이 약상자를 흔들자 약재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재밌다. 석준이 손뼉을 쳤습니다. 이놈이. 권 씨가 소리쳤어요. 하인들이 달려와 석준을 제압했습니다. 의원은 한숨을 쉬며 일어섰어요. 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 아이는 온전한 정신이 아닙니다. 권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어요. 의원이 떠났습니다. 소담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첫 번째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오후에 찾아왔어요. 소담이 곳간으로 쌀을 가지러 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거친 손이 소담의 팔을 붙잡았어요. 장칠복이었습니다. 깜짝이야. 소담이 놀라 뒤돌아봤어요. 장칠복은 소담을 곳간 안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어둠 속에서 장칠복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넌 뭘 알고 있지? 장칠복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제 담장 뒤에 숨어 있었지? 내가 다 봤어. 소담의 숨이 막혔습니다. 들켰어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장칠복이 소담의 어깨를 벽에 밀어붙였어요. 소담은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넌 천한 서녀야.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도 없어. 알겠나? 소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앞으로 본 것, 들은 것 모두 나한테 말해. 특히 저 바보 자식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알려. 소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착하군. 장칠복이 비웃었어요. 그의 손이 소담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예쁜 얼굴인데 버릴게 아깝지 않나? 소담은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름 나으리 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째서 저를 감시하라 하십니까? 장칠복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좋아, 알려주지.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서참판댁의 재산은 곧 수령님과 나 그리고 마님의 것이 될 거야. 소담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장부는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 석가래 위 곡간 벽 틈. 소담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장부의 위치였어요. 아무도 찾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넌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만 해. 알겠지? 네, 나으리. 장칠복이 소담을 놓아줬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소담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깨가 아팠고 몸이 떨렸지만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석준이 찾아왔고 소담은 장칠복에게 들은 내용을 전했어요. 석가래 위와 곡간 벽 틈. 석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소담의 어깨를 봤어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석준은 품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소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갈라진 손에 손수건을 감싸주었습니다. 울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꺾이지는 마십시오. 소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은 목숨을 걸고 있어요. 석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때가 오고 있습니다. 소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준이 나간 뒤 소담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 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긴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서참판댁 대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졌어요. 문 여시오. 하인이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가마 두 채가 들어섰어요. 미령과 박씨였습니다. 소담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친정이 왜? 권씨가 대청으로 나왔습니다. 미령과 박씨는 공손하게 절을 올렸어요. 서참판댁 마님께 문안드립니다. 누구시오? 한진사댁에서 왔습니다. 소담의 친정 어머니와 언니입니다. 권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서 들어오시지요. 미령과 박씨는 대청에 올랐어요. 그들의 눈은 재빠르게 집안 구석구석을 훑쳤습니다. 은촛대, 비단 병풍, 화려한 가구들, 소문보다 더 부유해 보였어요. 소담을 보러 왔습니다. 박씨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거짓 눈물이었습니다. 혼례 후 소식이 없어 걱정이 되어서 소담을 불러오너라. 권씨가 하녀에게 명했어요. 소담은 떨리는 다리로 대청에 올랐습니다. 미령과 박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소담아. 박씨가 소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소담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미안하구나. 소담은 박 씨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미령도 다가왔어요. 그녀는 소담을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동생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품은 차갑기만 했어요. 잠시 후 박 씨와 미령은 집안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곡간을 보고 안채를 보고 사랑채까지 기웃거렸어요. 그들의 눈빛은 점점 더 탐욕스러워졌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어요. 권 씨, 박 씨, 미령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소담은 상을 나르며 시중을 들었어요. 마님, 소담이 잘 지내고 있는지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할 일은 많은데 솜씨가 영 시원찮아요. 권 씨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서녀라 부족한 게 많지요. 그때 미령이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마님, 한 가지 여쭐 게 있습니다. 무엇이오? 소담이 정실로 혼례를 치렀다고 들었습니다. 권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오? 미령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사라졌어요. 저야말로 진짜 신부였습니다. 소담의 손이 떨렸어요. 무슨 소리냐? 권 씨가 소리쳤지만 박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마님. 원래 약조는 미령이와 석준 도련님의 혼례였습니다. 박 씨가 품에서 혼담서를 꺼냈어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사주단자도 미령이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미령이 소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소담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내가 내 자리를 훔쳤구나. 형님. 소담이 비명을 질렀지만 미령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 집안의 재산, 정실의 자리, 모두 내 것이었어. 권 씨는 그 광경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싸움이 나쁘지 않았어요. 소담을 내쫓을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요. 내가 대신 갔으니 내 팔자다. 미령이 소담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소담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소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억지로 끌려온 것입니다. 시끄러워. 박 씨가 소담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담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어요. 천한 것이 주제도 모르고.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에 가마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정사또였습니다. 50대 중반 위험 있는 인상의 남자였어요. 그는 포졸들을 거느리고 대청에 올랐습니다. 무슨 소란이요? 권 씨가 나섰어요. 사또 나으리, 큰일이 생겼습니다. 말해보시오. 이 며느리가 사기 혼인을 저질렀습니다. 정사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사기 혼인? 박 씨가 혼담서를 내밀었습니다. 원래 신부는 제 큰딸 미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연이 몰래 사주를 바꿔치기 하고 대신 왔어요. 정사또는 혼담서를 살펴봤어요. 사실이요? 소담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답하거라. 저는 시키는 대로. 거짓말. 박 씨가 소리쳤어요. 인연이 욕심을 내서 제 딸 자리를 빼앗은 겁니다.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인들, 마을 사람들, 구경꾼들이 대청을 둘러쌌습니다. 정사또가 손을 들었어요. 사기 혼인은 중죄다. 파혼을 명한다. 소담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리고 이 집안을 속인 죄로 곤장 30대. 사또 나으리. 소담이 울먹였습니다. 게다가 정사또가 권 씨를 봤어요. 이런 사기꾼과 혼인한 집안은 불명예를 입었소. 재산 일부를 몰수하겠소. 권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짜고 친 판이었습니다. 마름 장칠복이 앞으로 나섰어요. 사또 나으리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이오? 인연이 귀한 물건을 훔쳤습니다. 소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푸른 옥으로 된 심표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심표라니? 서참판 어르신께서 선왕으로부터 하사받은 귀한 물건입니다. 정사또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것까지 훔쳤단 말이냐? 몸을 수색하십시오. 포졸 2명이 소담에게 다가왔어요. 소담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됩니다. 제 몸은 감히 관의 명을 거역하느냐? 포졸들이 소담의 팔을 붙잡았어요. 소담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제발, 제발요. 그때 박 씨가 나섰어요. 사또 나으리,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하시오. 박 씨가 소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소담의 치마 속으로 들어갔어요. 소담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 씨의 손가락이 속치마를 더듬었어요. 하지만 왕명패는 찾지 못했습니다. 소담이 며칠 전 위치를 옮겨뒀기 때문이었어요. 박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없습니다. 장칠복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다시 찾아봐라.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패는 나오지 않았어요. 정사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욕했단 말이오? 아, 아닙니다. 분명히. 장칠복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정사또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 혼인만으로도 충분하다. 파혼과 곤장, 재산 몰수를 집행하라. 포졸들이 소담을 마당으로 끌고 갔어요. 형틀이 세워졌습니다. 소담은 형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포졸이 곤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늙은 하인 춘보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주름진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부엌 뒤에서 보미도 울고 있었어요. 소담의 손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아까 박 씨가 옷을 잡아당길 때 손등이 찢어진 거였어요. 하얀 손수건이 땅에 떨어졌어요. 석준이 준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피가 손수건을 붉게 물들였어요. 바로 그때 소담이 입을 열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모두가 소담을 봤어요. 소담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닥쳐라. 여인의 말은 믿을 수 없다. 정사또가 손을 휘저었어요. 곤장을 집행하라. 포졸이 곤장을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렸어요. 석준이 나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어요. 입가에는 침이 흘러내렸고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헤헤,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웃었어요. 천치가 나왔구먼. 저런 걸 남편으로 뒀으니 며느리도 제정신이 아니지. 석준은 소담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는 땅에 떨어진 손수건을 주었어요. 붉은 피가 손수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석준의 손이 떨렸어요.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는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소담을 바라봤어요. 소담도 석준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소담은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이제 끝낸다. 석준은 갑자기 킥킥거리며 손수건을 흔들었어요. 빨갛다. 예쁘다. 사람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웃지 않았어요. 그녀는 석준의 눈을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스친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장칠복도 느꼈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무언가를. 정사또가 손을 들었습니다. 끌고 가라. 포졸들이 소담의 팔을 꺾었어요. 소담은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서방님. 소담이 작게 불렀어요. 석준은 여전히 손수건을 흔들며 킥킥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손수건 속에서 피가 손가락 사이로 스며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소담은 형틀에 묶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담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석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폭풍이 올 것을. 석준은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사랑채로 돌아가는 걸음이었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섰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허리가 곧게 펴졌어요. 비틀거림도 없었습니다. 석준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석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멍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살아있는 눈빛이 군중을 훑쳤습니다. 저놈이. 장칠복이 뒤로 물러섰어요. 권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석준은 정사또 앞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백대감가의 적자다.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 이상 더듬거나 웃지 않았어요. 18년 전 영모제로 몰려 멸문당한 그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 정사또의 눈이 커졌어요. 내가 뭐라고? 백윤겸. 석준이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것이 내 본명이다. 마당이 술렁거렸어요. 백대감가라면 멸문당한 그 집안. 윤겸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철과 옥으로 만든 패였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 용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왕명수행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윤겸은 패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햇살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이것이 선왕께서 하사하신 왕명패다. 마당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정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윤겸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는 교지도 꺼냈습니다. 펼쳐서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이것이 교지다. 탐관오리를 잡으라는 선왕의 명이 적혀 있다.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칼을 뽑았어요. 저놈을 잡아라. 정사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왕명패를 본 순간 다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윤겸은 천천히 장칠복에게 다가갔어요. 장칠복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하지만 윤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장칠복의 품에서 무언가를 낚아챘습니다. 접혀진 종이 뭉치였어요. 장부였습니다. 윤겸은 그것을 펼쳤어요. 마당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증거다. 윤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서참 판댁의 소장미를 빼돌리고 백성의 세금을 착복한 이중 장부.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겸은 장부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소작인들에게 받아야 할 쌀은 100석. 하지만 장부에는 200석을 거뒀다고 적었다. 나머지 100석은 어디로 갔느냐? 장칠복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세금도 마찬가지다. 은자 50냥을 거둬야 하는데 100냥을 거뒀다. 그 돈은 누가 가져갔느냐? 정사또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건 윤겸은 다른 장부를 꺼냈어요. 이것은 진짜 장부다. 곡간 석가래 위에 숨겨져 있던 것이지. 그는 두 장부를 나란히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이중 장부다. 하나는 관의 보고용, 하나는 실제 착취 기록용. 마을 사람들이 앞으로 나섰어요. 한 늙은 농부가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말해보시오. 윤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밭에서 쌀을 걷어갈 때 2배로 걷었습니다. 한 가마니만 내면 된다고 했는데 2가마니를 가져갔어요. 다른 사람들도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세금도 2배로 냈습니다.
아들 군역 면제받으려면 은자를 내라 했어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윤겸은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늙은 하인 춘보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이 집 하인입니다. 마님이 며느님을 학대하는 걸 봤습니다. 춘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밤마다 우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녀 보미도 나섰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마님이 마름과 짜고 곡식을 빼돌리는 걸 보미가 윤겸을 똑바로 봤어요. 며느님은 착한 분이십니다. 죄가 없습니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정사또를 돌아봤어요. 사또, 이제 알겠느냐? 정사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윤겸은 품에서 서찰 뭉치를 꺼냈어요. 이것도 있다. 사또 나으리께서 장칠복에게 보낸 서찰이지. 그는 한 장을 펼쳤습니다. 이번 달 몫은 은자 30냥. 이렇게 적혀 있구나. 정사또가 뒤로 물러섰어요. 거짓이다. 위조된 거다. 위조? 윤겸이 서찰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도장을 보아라. 청풍현 관인이 분명하다. 위조할 수 있겠느냐? 정사또는 입을 다물었어요. 윤겸은 권 씨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권 씨가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거짓말 마십시오. 윤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님은 장칠복과 짜고 서참판댁의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그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이것은 어머님 명의로 된 은행 증서입니다. 은자 500냥이 적혀 있구나. 권 씨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권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겸은 미령과 박 씨를 봤어요. 당신들도 마찬가지다. 미령이 통곡하며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윤겸이 차갑게 웃었어요. 며느리를 사기 혼인으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 그것도 범죄다. 박 씨도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윤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포졸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선왕의 명을 받들어 명한다. 윤겸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권씨 부인, 마름 장칠복, 정사또, 한미령, 박씨를 포박하라. 포졸들이 움직였어요. 권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나는 이 집안의 안주인이다. 하지만 포승줄이 그녀의 손목을 묶었어요. 장칠복은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하지만 그도 포박당했어요. 정사또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감히 관을 모욕하느냐. 내 놈도 역적의 자식일 뿐이다. 윤겸이 그 앞에 섰어요. 역적은 누구냐? 백성을 착취하고 뇌물을 받고 거짓 판결을 내린 자가 누구냐? 정사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포승줄이 그의 목을 감았어요. 미령과 박씨도 포박당했습니다. 5명의 악인이 모두 무릎을 꿇었어요. 마당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윤겸은 형틀에 묶인 소담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직접 소담의 포승을 풀어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담은 눈물로 윤겸을 바라봤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겸은 소담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군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들은 한양으로 압송될 것이다. 의금부에서 국문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만세, 만세, 정의가 이겼다. 춘보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보미도 울고 있었어요. 윤겸은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포졸들이 악인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권씨의 비명, 장칠복의 애원, 정사또의 저주, 미령과 박씨의 울음. 모든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마당은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윤겸에게 절을 올렸어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으리 감사합니다. 윤겸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빼앗긴 것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장부대로 하나하나. 사람들이 다시 환호했어요. 윤겸은 소담을 돌아봤습니다. 소담은 여전히 서 있었어요. 찢어진 옷, 피 묻은 손, 멍든 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겸이 소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소담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을 때 해가 구름 사이로 비쳤어요. 따뜻한 빛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소담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끝내 살아남았다는, 끝내 이겨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춘보와 보미가 서로를 부축하며 울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윤겸과 소담은 대청에 나란히 섰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어요. 긴 그림자가 마당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올 것을 알았으니까요. 악인들이 한양으로 떠난 뒤 서참판댁은 텅 빈 듯 고요했습니다. 소담은 대청에 홀로 앉아 마당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윤겸이 찾아왔습니다. 괜찮습니까? 소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겸이 소담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소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겸은 소담을 끌어안았어요. 소담은 그의 품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소담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윤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양에 가야 합니다. 소담은 고개를 들었어요. 가문의 신원을 완전히 세워야 합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해요. 소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겠습니다. 몇 달이 될 수도,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소담은 윤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기다리겠습니다.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소담이 고개를 저었어요. 서방님께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할 일이 있어요. 사흘 뒤 윤겸이 떠났습니다. 소담은 대문 앞에서 그를 배웅했어요. 윤겸은 말에 올라타기 전 소담에게 말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잘 지내십시오. 서방님도.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소담은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소담은 먼저 곡간을 열었어요. 숨겨뒀던 쌀을 꺼내 백성들에게 돌려줬습니다. 늙은 농부가 쌀과 마니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마님. 마님이라니요. 저는 그저... 아닙니다. 농부가 고개를 저었어요. 마님은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진짜 안주인이십니다. 소담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다음으로 소담은 장부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빼앗긴 땅의 문서를 찾아 주인들에게 돌려줬어요. 굶주린 이웃에게는 곡식을 나눠줬습니다. 춘보와 보미는 소담을 도왔어요. 마님, 이건 너무 무거우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보미가 물동이를 받아들었어요. 소담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함께하면 되잖아요. 춘보는 마당을 쓸며 중얼거렸어요. 참 좋은 세상이 됐구먼.
나으리께서 돌아오시면 더 좋아지겠지.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소담은 빈 골방에서 홀로 지냈어요. 밤마다 윤겸을 떠올렸습니다. 손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흔적은 남았어요. 소담은 그 흔적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살아낸 증거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매화가 피기 시작했어요. 소담은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 섰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그날 오후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담은 달려나갔어요. 말 위에 앉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겸이었습니다. 그는 관복을 입고 있었어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서방님, 소담이 달려갔어요. 윤겸이 말에서 내려 소담을 안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윤겸이 소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갈라졌던 자국이 만져졌어요. 아직도 아픕니까? 이제 안 아파요. 소담이 웃었습니다. 이건 제가 살아낸 증거예요. 윤겸은 소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알아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윤겸의 귀한 소식이 퍼진 거였습니다. 나으리께서 돌아오셨구나. 대감 벼슬을 받으셨다면서요? 사람들이 절을 올렸어요. 윤겸은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증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춘보가 앞으로 나왔어요. 나으리, 마님,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사십시오. 보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윤겸이 소담을 돌아봤어요. 소담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에서 같은 것을 봤어요.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것을 견뎌낸 힘.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어요. 사람들은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눴습니다. 소담과 윤겸은 대청에 나란히 앉았어요. 겨울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윤겸이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까? 소담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소담이 윤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이 돌아오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윤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맙습니다. 무엇이요? 살아남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소담도 눈물을 흘렸어요. 서방님도 그러셨잖아요. 18년을 참으셨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달이 떠올랐어요. 마당을 밝게 비쳤습니다. 보미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마님, 나으리, 따뜻하실 때 드십시오. 고마워요, 보미. 소담이 웃으며 말했어요. 보미가 물러가고 소담과 윤겸은 차를 마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담이 물었어요. 조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버지처럼 백성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저도 돕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윤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담과 윤겸은 마당을 거닐었어요. 매화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설이 될까요? 소담이 물었어요. 아마도요. 바보 신랑과 착한 며느리의 이야기로. 그건 아니에요. 소담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둘 다 바보가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거였죠. 윤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 섰습니다. 꽃잎이 떨어져 그들의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소담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윤겸도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알았고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살아낸 증거였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청풍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진짜 강한 사람은 고난을 견디고 일어서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진짜 사랑은 화려한 혼례가 아니라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내는 것이라고. 소담과 윤겸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강요된 혼례로 시작된 삶은 스스로 지켜낸 삶이 되었어요. 빼앗긴 운명이 아니라 되찾은 존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청풍연 어디선가 속삭여집니다.